어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 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3명, 올 한 해에만 무려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경향신문 최민지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노동자 하루를 동행 취재한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는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인 김원종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에도 한진택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쿠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자님께서 동행 취재를 하시고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든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겨우 하루 따라다녀 본 입장이고, 네. 저는 이제 일을 조금 거들고 맨몸으로 따라다니기만 해서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예. 배달만 가는 게 아니라 분류 작업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찍 네네.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기자님 동행 취재하셨을 때는 몇 시에 시작을 했나요? 아마 택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제가 다녀온 경기도 용인의 롯데택배 수지 영업소는 아침 7시쯤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네, 그때 허브 터미널에서 들어온 간선 차량의 하차 네. 작업이 그때 시작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배달돼야 하는 물건들이 레일을 통해서 실려 나오면 그걸 이제 분류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분류 작업. 이 분류 네, 작업이 너무 힘들다고 사실 택배 근로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토로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냥 물건만 나르는 거면 오히려 낫겠는데 이 분류 작업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네, 걸리나요? 맞습니다. 보통 대여섯 시간, 또 평균 7시간 정도 걸린다고는 조사가 아, 있어요. 이날 제가 동행한 기사님의 경우에는 네. 6시간 넘게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6시간이 넘게 아침 7시부터 분류 작업을 했으면은 뭐 오후 1시가 넘게까지 분류 작업을 했다는 그렇- 얘기네요. 네, 그렇죠. 보통의 회사원이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루 일하는 만큼을 택배 기사님들은 본래 업무인 배송을 하기 전부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없습니다. 진짜 따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고요. 네. 어, 제가 간 날은 점심을 드시기는 했어요. 네네. 그나마도 점심을 먹어서 다행인 날이었는데요. 음. 짜장면이나 볶음밥 같은 이제 중국 음식을 네네. 시켰는데 한 그릇 비우는데 5분도 채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레일이 돌고 물건들이 실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료가 레일 앞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에 빨리 먹고 다시 그걸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먹을 공간이 따로 없어서 영업소 밖에 주차장 땅바닥에 그릇을 그대로 깔아놓고 네. 쪼그리고 앉아서 드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나마도 물량이 더 많은 날은 밥도 못 먹고 계속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물량이 사실 많아진 거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택배 기사분들 고생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우리가 뭐 택배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30% 정도 늘었다. 네네. 네. 얼마나 많았나요, 보시니까? 제가 동행한 지난 15일은 목요일이었는데 네. 목요일은 물량이 많은 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함께했던 기사님은 그날 하루에 280개의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요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 월요일에 적으면 3, 40개, 많으면 6, 70개고
화요일이 3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어온 주문을 월요일에 포장을 해서 붙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택배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구역을 맞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CJ 대한통운 소속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4,500개 물량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네, 와서 뭐 한 6, 7시간 가까이 뭐 이렇게 뭐 분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네, 막 정말 후딱 먹고 그리고 배달 업무를 나간다고 네, 하더라도 뭐 2시가 다 돼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1시는 네, 대충 넘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제가 동행한 날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분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음, 6시간을 딱 5분 밥 먹고 네, 쉬지 않고 일을 한 다음에 배달 구역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첫 배송을 마친 시각이 1시 반 정도였어요. 음, 그러니까 출근을 한 지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네네. 배달을 개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택배기사분들이 분류 작업을 하면서 이미 녹초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본래 업무인 배달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어떤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분류 작업은 사실상 가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고요. 택배사의 경우에는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이 배달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6시간을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보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택배를 배달하러 나가서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제가 갔던 날은 네. 280개 1시 정도라고 반, 하셨죠? 네. 예, 280개였는데요. 어, 마지막 배송을 한 시각이 8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동행한 기사분이 정말로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정말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단 어, 한순간도 비효율을 만들지 않으세요. 아,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 네.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바로 아, 정확하게 물건을 놓고 문이 음, 닫히기 전에 들어오세요. 음,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계속 뛰시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8시 반에 끝났고 네. 보통의 기사분들은 그 정도 물량이면 10시가 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얘기만 들어도 뭐 280개가 되는 물품을 배송을 하는데 그 뭐 1시가 좀 넘어갖고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7시간 네네. 걸린대. 7시간 동안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뭐 교통 막힐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네, 그걸 다 배달했다는 게 굉장한 속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일과가 8시 30분 그때 딱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나는데요. 네. 그런데 첫 분류 작업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싣지 못하면 1차 배달을 한 뒤에 또 네. 2차, 3차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네, 요새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2차, 3차를 할 경우에는 보통 저녁 시간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 도로가 막히고 또 그쵸.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이용자가 많아지잖아요. 퇴근하신 아, 분들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 배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아하. 제 기사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네네. 아파트들이 택배 차량을 지상에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행에 막 싸우고 뭐 이랬던 분쟁이 있고 이랬던 네, 적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지하 주차장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들어가려면 트럭 높이가 지하 음, 주차장 천장보다 낮아야 돼요. 네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작은 트럭을 모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물건을 더 싣기가 음,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 분들은 2차, 3차 배달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때까지도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차장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이 밤에도 배달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2차, 3차를 하시는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CJ 대한통운의 그 김원종 기사님 최근에 목숨을 잃으셨는데 네. 이 아버님이 최소한 밥 먹을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밥 먹을 시간을 가지게 되면 네. 11시, 12시, 1시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밥을 음. 포기하고 하시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지니까 네. 네, 좀 수익을 좀 많이 거두는 거 아니냐 그래도 택배 근로자분들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힘든데 네.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동행했던 분의 경우에는 네네.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니까 월급이 네네. 아니고 수수료라고 칭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값, 식대, 그리고 터미널 이용료 등을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오배송이 있거나 물건이 파손돼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꽤 생기는데요. 네. 그 비용을 모두 제하면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일주일 평균 70시간을 넘게 사실상 휴식 시간 없이 주 6일을 일하고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적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같이 동행하신 네. 분은 얘기만 들어도 베테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최근 들어서 점점 뭐랄까 좀 많이 이런 이제 사망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누적되던 피로나 과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서 가장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한번 이제 취재를 같이 하셨는데 이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뭐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뭐 법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사측에서 얘기하는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네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동행해본 소감을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있나? 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고 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체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과로사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거는 이거는 택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류 작업, 그 까대기라고 하는 그 과은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인력을 택배사가 따로 채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류 작업하는 사람들을 따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전부터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 기자님이 확인을 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경향신문의 최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